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18강이고요.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의 목표, 토지정책의 종류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 공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 부분인데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정책의 틀은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근간입니다. 앞서 배우셨던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해서 공장 못 들어오게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규제정책이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정책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역이 있고 개발 가능 지역이 있겠죠. 그 조화를 이루어서 세대간 형평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택지 개발 방식에는 수용 방식, 공공이 다 수용한다.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환지 방식은 공공이 택지 개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죠? 환지 돌려준다 이런 거죠. 토지 은행 제도는 공공이 미개발지를 비축한 후, 그죠? 비축한 후 은행처럼 이제 은행에 모아둔다. 뱅크 필요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토지 공개념은 이제 이 공이라는 게 들어가서 나라에서 개입하겠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절대적 소유권, 사유재산제의 일부를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제도 등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토지 문제는 집가구의 문제. 땅값 비싸면 공공용지 확보 어렵고 물가 및 산업원가가 상승하겠죠. 공장이 임대료를 많이 지면 그게 원가에 반영됩니다. 또 투기 현상도 초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가 부족하죠. 땅값이 비싸면. 그러면 건축의 질이 저하된다 이거죠.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건축의 질을 떨어뜨려서 단가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직주분리. 땅값이 비싸면 주거지를 먼 외곽으로 나가면서 도시 스프롤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이제 뒤쪽에서 배우시겠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의 편중 문제인데 토지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됐다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야. 땅을 물려받으면. 그런데 이러한 토지 소유의 편중 등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진위계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위계수는 누적인구가 가령 100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누적소득이 100원이다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나라의 인구가 100명이고 총소득이 1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가운데 이 선은 완전 평등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 평등선인 이유는 50번째 소비자까지의 누계가 50원입니다. 그리고 가령 첫 번째 소비자의 소득이 1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두가 1원씩 완전히 평등하게 나눠 갖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완전 평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로렌츠 곡선의 의미는 가령 자 여기 50명까지 가지고 있는 소득이 가령 지우고요. 가령 50원이 아니라 20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하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완전 불평등해요, 얘는. 그러니까 99명까지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 100번째 사람만 100원을 버는 완전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완전 평등인 이 대각선과 직각선인 완전 불평등 사이에 있겠죠. 그 사이에 있는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위계수라는 것은 이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처질수록 불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자 지금 그림으로 따지면 직각삼각형의 면적분에 이렇게 밑으로 처진 이 면적, 노란색으로 처진 이 면적이 진위계수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다는 것은 불평등하다 이거예요. 이게 1이라는 것은 이 노란색의 면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니까 완전 불평등이고, 이 면적이 0이라는 것은 완전 평등하다는 거죠. 예, 직선이 이 면적이 없다는 것은 이 대각선, 아까 보셨던 완전 평등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소득이 아니라 이제 토지 소유액으로 바꿔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위 1%가 40%를 소유한다. 건물은 1%가 57%를 소유하고 있다. 완전히 뭡니까? 불평등한 구조죠. 그래서 토지 문제도 이런 진위계수, 부동산 문제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좀 더 많이 쓰이는 것은 5분위 배율 이런 거, 10분위, 5분위 배율.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전국의 소득계층을 10분위 배율은 10개로 나눠요. 그래서 1분위부터 2분위부터 이렇게 해서 10분위까지. 여기가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입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분위 배율은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최상위 10분위 그리고 1분위 이 소득, 10분위 소득과 1분위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버는데 가장 저소득층 100만 원 버는데 여기는 1000만 원 번다 하게 되면 10배나 차이가 나죠. 이게 클수록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이거 너무 크니까 5분위는 이걸 5개로 나눴어요. 1, 그다음에 9번, 10번이 5번이겠죠. 5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비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클수록 불평등하다. 2015년 4.2이다. 4.2라는 것은 여기 저소득층이 100만 원 벌 때 상위 20%는 422만 원을 버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득 격차가 4.22배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토지정책의 목표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집가 안정, 투기 억제, 택지 공급, 자연환경 보전, 균형 개발. 5번, 4번 토지 합리적 이용 뭐 이런 것 등이니까 그다음에 불평등해서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실제 이제 시험이 되겠죠. 직접 개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어서 시장에 개입한다 이 뜻입니다. 그죠? 네,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등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토지은행은 공공이 직접 가가지고 토지를 사죠. 사서 비축해 놓는 거고, 토지수용도 공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이 개발하는 거야. 토지공사 이런 데서, LH공사에서 이런 공공이 직접 들어간다 해서 직접 개입이고요. 간접 개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참여자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접적으로. 가령 세금은요. 토지세. 세금은 정부가 시장 참여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죠. 가령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자원 배분량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세금을 깎아주면 늘릴 수도 있어요.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간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제도라든지 공시지가 제도도요. 가령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공공이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매겨서 세금을 부과하기 기준으로 삼는 거고, 행정 지원을 한다든지 금융 보조를 한다든지 지원 보조. 토지 관련 규제 정책은 이거는 이제 소유와 이용, 거래에 관한 규제가 있다.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폐지됐죠. 헌법 불일치다 해가지고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요. 이거는 거래에 관한 규제죠.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한 규제 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다. 자, 그 다음에 건축규제나 인허가제도 등이 있다. 이런 것 등이 이용에 관한 규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7회 문제를 보시면 공공부분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이거 용도지역지구, 지역지구제는 토지 관련 규제고요. 이거 돈을 부과하는 거, 개발부담금 부과 이런 건 다 간접 개입이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얘가 답이 되고, 개발권 양도제는 잠시 후 지역지구의 보완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고, 종부세, 세금은 항상 어때요? 간접 규제다. 그래서 3번이 직접 개입 정책이다. 24회도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공공이 직접 토지를 시장에
토지를 구입하는 구입자가 된다. 참여한다 이거죠. 세금은 간접이에요. 다 세금은 간접이고 직접 수용한다 이거죠. 토지를 사버리는 거예요, 공공이. 개발부담금은 간접 개입이고 공영개발,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며 이거 대부 비율을 갖고 조절하는 거는 참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간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4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답은 4개다. 그렇죠? 자, 지역지구제는 여러분 지역지구제는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국토계획법에 있는 겁니다.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둔다 이거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는 구역이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은 이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혹은 시거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뭐 등을 위해서 조정하는 지역이다 해서 이건 뭐 공법이에요. 시험에서 가끔 이런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정책적 의미를 봐야 되는 거니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 개발 제한 구역을 둔다 이거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지역 안에 하면 여기 난개발이 되거나 공장이 들어오면 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 주거 전용 지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집적 이익이 증가된다. 공장은 공장끼리, 집적 이익은 입지론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이거 다 개발해버리면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는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죠? 난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고요. 자, 13회 때 이런 정책의 필요성을 물어봤어요. 개발과 보존의 조화. 부의 외부 효과 발생을 사전에 방지.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시 내 집가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봐야 땅값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택지개발 지역이다. 땅값 막 올라갑니다. 오히려 도시 내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유도해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전혀 관계없는 거고 자,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는 맞는 거고요. 자, 지역지구제 중에 이제 주거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데 주거 전용 지역을 지정하면은 부의 외부 효과 이 안에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미리 차단하겠죠. 못 들어오게.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잠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공장 나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땅값 오르겠죠? 주택 수요도 증가하겠죠?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자는 초과이익을 얻어요. 집값 막 올라가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3편에서 배우셨던 거 복습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이제 유량, 신규 주택이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비용이 일정할 때는 원래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비용이 상승할 때는 원래보다 높은 선에서 유지된다. 뭐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이 8회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해본 건데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에서 공장 나가라. 주거 지형으로 이용계획 변경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른 것이에요. 주택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이 감소할 리가 없죠. 단기적으로. 그냥 공급은 그냥 불변입니다. 주택이. 주택 가치는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죠. 이거 너무 쉽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정상 이윤이 아니라 더 벌죠. 초과이익을 얻습니다. 집값 막 올라요. 자, 4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라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원래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지만 비용 일정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높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비용 일정, 비용 상승을 물어본 요것 때문에 여러분 3편에서도 했던 거고 과거의 문제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자, 지역지구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전 독점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요. 이 사전 독점이라는 것은 가령 어느 지역이 농지였는데
농업지역이었는데 농업지역 어떤 농지를 여기를 이제 앞으로 개발될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나. 이게 장관들이 주로 청문회 하다 보면 많이 이 짓을 해요. 정보를 미리 알고. 그럼 나중에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그죠? 나중에 미리 사놨는데. 그럼 여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땅을 갖고 있어. 사전 독점.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사놓으면 떼돈 번다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지역지구를 지정하면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야만 집을 질 수가 있어요. 70년대는 택지가 굉장히 부족했어. 70, 80년대. 현실적인 토지 이용은 이촌향도 되면서 서울에 택지가 많이 필요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려.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비신축적 대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지정하게 되면 주거지역하면 딴 데는 못 짓잖아요. 집을. 여기에 완전히 몰려 있어.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인 철도, 도로, 학교, 상하수도 뭐 이런 거 다 부족해지겠죠. 예, 이 지역 내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 이거 가볍게 가세요. 이거 미국 제도를 소개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지구제 중에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단위 개발, 인허가를 통해서 하겠다. 허가 잘 안 해주겠다. 재정적, 돈 들어가게 하겠다. 기반시설을 니네들이 공급해. 뭐 이런 거고. 성과주의는 총량을 규제하겠다. 가령 수도권 정비기획부에서 공장 대학의 입지를 수도권에서 규제해가지고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학문적으로 미국 제도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자,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지구제는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이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평성이냐면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갑은 망했어요. 땅값 확 떨어집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개발권 양도제는 우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발 제한지로 지정되면 자, 옆 동네는 막 올리는데 못 올렸어. 그러면 자, 개발권 양도제는 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못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니네가 그럼 팔아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디에 팔아먹냐면 고밀도 개발 가능지 여기 이제 개발업자가 있어요. 사전에 여기를 규제를 합니다. 용적률에 제한을 한다든지 사전에 엄청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못 올라가게 한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고밀도 개발 가능지고 이걸 더 주면 이익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요걸 사오면 개발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한 우발 이익이 여기 우발 손실을 메꿔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극소화시키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고밀도 가능 지역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개발 제한 해놓고 그 대신 이거 팔아먹어. 한쪽 가능한 데는 규제를 해놓고 요거 사면 더하게 해줄게 해가지고 우발이익 자체의 이익 중에 일부를 뺏어서 여기 손실분을 메꿔준다. 그래서 우발 손실을 우발이익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 개발권은 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해가지고 권리 이거를 개발권을 있잖아요. 매매할 수 있어요. 중개 대상물이래요. 미국에서는.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자, 19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 이하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 보전하기 위한 제도고요. 초기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초기에는. 나중에는 그러다가 우량농지 보전지역 해가지고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가 말도 안 되죠. 땅 준다는 건데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팔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틀렸어요. 공공은 비용 절감된다. 그리고 규제적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중개 대상물이다. 시장에서 사고팔고해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제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이건 다 배우실 거고요. 26회는 이제 용도 지역지구제, 1번 용도 지역지구제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고 부의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내용, 지가 상승 또는 하락을 이렇게 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까처럼 개발권 양도제가 필요했었고요. 5번이 틀렸는데 이게 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이게 틀렸어요. 별도의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이냐 수용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게. 환지는 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돌려준다 해서 환지 방식이고, 여기서는 수용 방식은 실소유자, 건축업자, 건설업자에게 분양을 해버려요. 국가가 전부 수용해서. 근데 이건 원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줘요. 다르죠? 개발이익 환수 수단은 가령 환지 방식에서는요. 자, 100평의 논을 사들였어요. 100평의 논을 어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논입니다. 그럼 택지로 돌려주는데 100평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공사비 빼고 60평만 돌려줍니다. 그죠? 그 40평을 남는 40평을 채비지라고 해요. 그런데 공사비만 빼는 게 아니라 좀 더 빼요. 너 땅값 오를 거니까 더 떼.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게 감보율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 사례에서 감보율은 40%였어요. 100에서 40% 떼고 60평만 돌려준다. 자, 여기 수용 방식에서는요.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 공시지가. 공시지가는요. 땅값 제대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로 보상을 해줘요. 시기치기 때문에 그만큼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을 돌려주는데요.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는데 자 60평만 받더라고 땅값이 7배 올랐다. 그러면 가격 기준으로는 420평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죠. 땅값이 이렇게 올라준다면. 침해가 별로 없어요. 땅값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나 여기는 싸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큽니다. 그리고요. 환지 방식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채비지를 미리 매각해서 돈을 조달한다든지, 그렇죠? 얘처럼 이걸 전부 수용하고 보상을 다 하고 나서 땅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대신 얘는 사업 기간이 길어요. 길고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수용 방식에서는요. 전체 대상을 싹 사버려서 밀어버려. 그리고 도시계획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공공시설 설치에도 유리하고. 그러나 얘네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 아파요. 입체환지도 존재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수용 방식은 반발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혼용 방식은 둘을 섞은 방식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토지 매수에 따른 지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땅 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회 틀린 것.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간접 형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아까 문제에서 보셨고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막대한 토지 구입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이죠. 틀렸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수용 방식이에요. 공영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 수용 방식의 문제점,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공공투자 사업의 설명.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26회. 자, 다음의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 위치, 지목, 면적 등급 기타 사항을 고려해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재분배, 돌려준다 환지 방식이에요.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시, 평가식이나 면적식 뭐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정책은 직접 개입 정책 중에 토지 은행 제도예요. 정부가 직접 토지를 공공이 주로 미개발지를 비축고 필요시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토지 은행 제도는 이거는 특수한 목적이 없어서 보유기간이 길어요. 그냥 사두는 거예요. 포괄적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도시 성장 양태의 조정,
도시를 여기가 지금 도시인데 가만 놔두면 난개발 막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사두겠다. 그래서 도시가 개발되는 거를 계획하겠다. 그 모양을 성장의 모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놓겠다. 그리고 집가 안정을 위해서 내가 사놓겠다. 개발이익 환수 등의 목적으로 사놓겠다 이거예요.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여기 가만 놔뒀다가 비싸게 분양해버려. 그러면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그냥 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길지만. 어떤 사업토지은행 혹은 특별토지은행 제도는 사업 목적이 있어요.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놓겠다. 목적이 있죠 벌써. 공공시설용지,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 조성 등 사전에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귀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겠죠.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무계획한 토지개발, 도시스포를 방지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공공용지는 또 저렴하게 공급하면 되니까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 이거 정부가 사놔야 돼요. 땅을 모두 사놓고 채권 발행해서 사놓으면 이자 나가죠. 국채 발행해서 사면 이자 나가고 또 사놓으면 이거를 관리가 잘 안 되면 프리 상태에서 공공자의 보유 토지 문제가 생긴다. 공공이 보유하는데 프리 상태로 놔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막 무단 전입해요. 불량주택 지역이 형성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자, 그리고 이 매입해가는 과정에서 투기 대책 없이 매입한다면 민간의 투기적 수요가 가세해서 지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투기 대책이라는 것은 가령 강제 수용하겠다. 그럼 미리 사놔봤자 상값보다 낮게 수용당하니까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자, 두 번째는 이 토지은행 제도가 우리나라가 2009년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예요. 국토교통부. 비축계획을 이렇게 하면 LH공사예요.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계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재원을 조달해서 만들어놔서 공공토지를 비축하고 필요시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게 공급하겠다. 목적은 공공개발 수요를 충족하거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 자체가 있어요.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한다. 그래서 10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비축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토대로 매년 1년 단위의 공공토지 비축 시행계획을 만들어라 이거고요. 공공토지의 종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마치 정부가 고등어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가 혹은 쌀을 보유하고 있다가 쌀값 올라가면 풀어. 그럼 쌀값이 안정되죠. 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자, 기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토지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자, 또 한국토지공사가 LH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시켜 놓을 수 있죠. 그런 토지. 이것이 공공토지고요. 그리고 비축 대상 토지는 구분 비축하게 돼 있어요. 따로따로 목적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개발용 토지다 해서 이런 것끼리 모아놓으라 이거예요. 별도의 계정으로. 그리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이것도 따로따로 모아서 구분 비축해라. 그 다음에 매립지 등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타 토지 이렇게 해서 구분 비축한다 이겁니다. 자, 17회 문제인데요. 토지은행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서 보유하는 제도. 토지 선매를 통해 미리 산다는 거죠.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저렴한 수준에 공급할 수 있고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 무계획한 개발 막을 수 있고 적절한 투지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매입할 경우 집가상승 유발할 수 있고 토지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면 토지 수용보다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큰 것이 아니라 작겠죠. 토지 수용은 강제로 그냥 팔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팔아도 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작은 거죠. 그렇죠? 자, 다음은 토지 공개념이에요.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공개념 제도는 90년대 초에 노태우 때 토지공개념 3법이 있었어요. 토초세, 택지소유항제, 개발부담금제. 이것은 날라갔죠. 위헌, 헌법 불일치로. 그리고 얘는 남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이익 중에 일부를 이익을 계산하는 근거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그 중에 30%를 징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얻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공개념 중에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매매하는데 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부동산 공법에서 나오는 거죠. 지가 급등,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22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예,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 투기지역 지정, 종부세, 공공토지의 비추에 관한 법률. 근데 이건 없어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상제는 헌법에서 헌법 불일치로 날아간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시행하고 답이 4번이죠. 24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개발권 양도제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그랬죠. 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여서,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원곡선 높게 설정하면은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 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이게 낮게 설정할 때 공급이 줄어가지고 여기 한도를 설정하면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죠. 예. 높게 설정하면 아무런 효과, 여기까지 가격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균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자, 헨리조지도 요것도 다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부동산 개발에서 수용 방식의 문제는 자, 주민과의 사업 시행자와 피수장 주민과의 갈등 뭐 이런 거니까 지금 2번이 틀린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것 중에서 틀린 게 나왔습니다. 자, OX를 보게 되면 1번 토지정책의 직접 개입 수단으로는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용개발, 공공임대부요. 공공자들은 여기 맞지만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관련 규제 정책입니다. 얘가 틀렸어요. 2번 개발권 양도제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발급하여 양도가 가능토록 하고 개발이 발생 지역에서는 개발권을 매입해야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가해주는 제도. 잘 풀었었습니다. 3번 환지 방식은 개발 후 실소유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로 토지 투기 억제 및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를 통한 공공시설 투자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건 수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환지 방식이 아니라. 자,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오히려 깨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개발권 양도제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형평성의 문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무계획한 토지 이용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6번 우리나라 토지비축제도 A하면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은행 계정에 공공개발용 토지, 매립지 등 수급조절용 토지 등으로 구분 비축해야 한다 해서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좀 빨리 했어요. 자, 이번 시간은 토지정책에 관해서 토지 문제, 정책의 종류를 지역지구제, 택지개발, 토지은행, 토지공개념 등으로 나누어서 했고 다음 시간에 주택정책을 할 거예요. 주택정책은 뭐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대주택 정책이 되겠고요. 임대료 규제와 보조금, 공공임대주택하고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 양은 별로 많지 않은데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